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래에 대한 감각을 익혔어요. 이렇게 하면 노출이 잘 되는구나. 이런 상세 페이지를 쓰면 선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알았어. 훌륭한 단계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시간을 두고 하락하게 될 거예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가 아직 자리 잡힌 게 없고,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카테고리를 이것저것 시도해 볼지, 아니면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거에 집중해서 상품을 진행을 할지 계속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오신 분들 여러 분 계시죠? 그분들에게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취약한 경우가 무척 많아요. 왜 그러느냐? 업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잘 팔릴까 안 팔릴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거래에 대한 감각을 익혔어요. 이렇게 하면 노출이 잘 되는구나. 이런 상세 페이지를 쓰면 선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알았어. 훌륭한 단계까지 온 겁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시간을 두고 하락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거래 관점으로만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가성비에서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브랜드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랜드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지 돼요. 브랜드. 나는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세상에 나의 비즈니스는 어떤 측면에서 공헌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봐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브랜드 컨셉션입니다. 업의 개념은 난 이런 가치를 세상에 줄 거야. 브랜드 컨셉트는 내가 주려고 하는 그 가치를 지금 나의 이 브랜드로 어떻게 실현시킬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트를 정해야 되는 거고, 브랜드 컨셉트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고통의 해결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고통을 반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걸 정해야지 돼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업의 개념과 브랜드 컨셉트가 정해지면 51%는 끝난 겁니다. 브랜드 컨셉트가 정해지면 그 브랜드 컨셉트에 맞추어서 제품 소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팔릴 제품을 소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자리 잡고 싶은 브랜드 컨셉트,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세상에 제안하는 이 브랜드 컨셉트에 반응하는 고객을 모으는 겁니다. 그게 가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브랜드 컨셉트에 맞는 명분이 있는 이벤트를 던지면 단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명분에 맞는 글을 쓰는 것, 이게 설득 메시지예요. 그리고 내 브랜드 컨셉트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내 브랜드의 컨셉트에 맞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가격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시작은 뭐예요? 업의 개념, 비즈니스 컨셉트. 이 두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결정되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나머지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300만인가 400만인가 있대. 그 300만 명, 400만 명 중에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뭐가 뜨나 다음엔 뭘 해야 되나? 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납니다. 오래 갈 생각을 해야 돼요. 오래 갈 생각. 이왕 일하는 거 즐거운 일을 하라고. 즐거운 일. 즐거운 일은 뭐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은 뭐예요? 운명과도 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운명과도 같은 일이. 그 일만 하면 나도 모르게 재미있어. 그런 일을 찾아가야 돼요. 일하면서 괴로운 일을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조금 감각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미 잘 하잖아요. 키워드도 잘 찾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들고 머천다이징도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브랜드 컨셉트. 나는 이 브랜드를 왜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되느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샤넬 같은 비즈니스, 루이비통 같은 비즈니스, 에르메스 같은 비즈니스가 되셔야지 돼요. 그 제품 자체, 그 브랜드 자체, 거기서 힘이 생기는 브랜드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엔 이거 팔고 다음 달엔 이거 팔고 내년엔 이거 팔고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여러분 가성비는 좋은데 이름 없는 브랜드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은 가성비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 있는 브랜드를 사고 싶어요? 다 이름 있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의 제품을 사는 소비자도 내내 마찬가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이런 얘기를 내가 꽤 해드리는데 일로 못 넘어가. 왜 못 넘어갈까요?
매출을 빨리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걸 언제 하세요로 이거라고 앉았나? 이걸 못 기다리는 거야. 브랜드 컨셉트를 만드는 일은 여러분의 사업 철학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업 철학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철학도 없는 브랜드를 사고 싶어요? 철학이 있는 브랜드를 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빨리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빨리빨리 이루어진 일은 빨리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즐기세요. 그래서 브랜드 컨셉트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제품, 거기에 동의하는 고객,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벤트, 그것을 표현해주는 메시지, 리더십, 가격. 이게 얼라인이 돼야 돼요. 얼라인. 줄이 쫙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머릿속이 시장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브랜드를 뭐라고 기억하나? 이게 시장이에요. 여러분 아이폰 살 때, 갤럭시 살 때, 아이들 닌텐도 사러 갈 때, 에버랜드 놀러 갈 때 거기 가서 찾아요? 아니면 가기도 전에 찾아요? 가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정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의 효과예요. 거기 가서 돌아다니다가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뜨내기 장사예요. 뜨내기 장사한테 전략은 뭐가 있어요? 둘밖에 없어요. 하나는 삐끼, 하나는 가격. 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경쟁자도 그 일을 곧 따라하게 된다. 다른 경쟁자와 나와 같은 상품과 같은 서비스와 같은 가격을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쟁 가격은 무한대로 내려가게 돼요. 이익이 나지 않는 순간까지 내려간다고. 반드시 서브 타입으로 가야 돼. 여러분들의 시장은 서브 타입 마켓이 해야 되는 거고 서브 타입 마켓에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브랜드 컨셉트를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7가지. 이게 라인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거죠? 브랜드 컨셉트가 있고 사업하는 분들을 위한 서브 타입 마켓을 내가 지정을 한 거고 수업 오시는 분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휴리스틱을 던지고 있고 수많은 증거가 있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중간계는 브랜딩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브랜딩이 되면 10년이 가도 더 성장합니다. 브랜드가 없으면 지금 잘 돼도 불안해요. 늦더라도 이런 방식을 쫓아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